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이런 거는 단기로 투자했을 때는 한 2천에서 3천에서 4천까지도 벌 때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거용을 넘어가서 상업용이라고 하죠. 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도 이제 경매로 투자를 하는데 보통 건당 한 5천에서 1억, 그리고 최근에 제가 처리했던 거는 한 21일 정도 걸려서 매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차익이 남았어요. 그래서 경매로 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더라. 요 단위에 꼭 맞춰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1억짜리 물건 입찰하는데 10억짜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맞춰서 써야 됩니다. 대표님 낙찰 됐나요? 아, 오늘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도 낙찰을 받아왔어. 와...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이게 공식이 정해져 있어서 낙찰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일로 돈을 버시는 분이신가요? 아, 저는 지금 전업 경매 투자자로 경매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 싸게 사가지고 제값에 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그냥 팔 때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오늘은 이제 낙찰 받으려고 법원에 가고 있고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빨리 가야지 법원에 또 주차 자리가 없거든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지금 어디 법원 가시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지방법원인데 부천지원이라고 하는 그 법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건마다 법원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 지역 관할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지만 이제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했던 거는 지금까지 한 4, 50건 되는 것 같고, 제가 가르쳐주는 분들까지 다 하면은 한 100건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계산해보면. 그러면 그 경매를 받은 물건으로는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경매라는 게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싸게 살려고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최저가로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을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싸게 사가지고 청소만 해서 제값에 팔던가 아니면 제값보다 조금 싸게 파는 전략이고, 그게 아니면 싸게 사가지고 내가 이 물건에 인테리어라는 거를 살짝 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네마다 원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동네는 내가 인테리어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동네 수준에 맞게 파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그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와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건당 수익으로 보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 한 건당.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건이 아니라 두세 건도 될 수도 있고 몇 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근데 이 아파트라는 게 제가 제일 빨리 팔아본 게 한 하루, 오래 걸렸던 게 한 4,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물건마다 전략이 좀 다른데, 그래서 그 물건마다 수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이런 거는 단기로 투자했을 때는 한 2천에서 3천에서 4천까지도 벌 때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거용을 넘어가서 상업용이라고 하죠. 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도 이제 경매로 투자를 하는데 보통 건당 한 5천에서 1억, 그리고 최근에 제가 처리했던 거는 한 21일 정도 걸려서 매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차익이 남았어요. 그래서 경매로 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더라. 대표님은 대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좀 다루시는 편이에요? 초보 때는 아파트랑 빌라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물론 아파트랑 빌라는 꾸준히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상업용도 많이 해요. 최근에는 모텔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물건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경매까지 그 진행 상황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면, 물건을 일단 찾아야겠죠. 그 다음 법원 가서 낙찰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집이니까 누가 살고 있을 거잖아요. 내보내고 그거를 팔고, 크게는 이 4단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할지 말지를 미리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면은 5단계, 안 하면은 4단계,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사는 거를 법원이라는 데 가서 산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법원이 사실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법을 다루는 곳인가서 칠 수 없지 않을까요? 그죠.
계속 저는 얘기하는데 오히려 부동산을 처음 사거나 부동산을 잘 모를 때에는 법원에서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 법원에서 경매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품질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그거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입찰하려는 물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고 저는 오늘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거든요. 받으면.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매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까 대표님이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난 몰라 배째라고 하면서 계셨던 분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끝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안 나갈 걸 대비해 가지고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 절차에 맞춰서 그냥 진행만 시키면 돼요. 그럼 법원에서 알아서 내보내줘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더라. 근데 저도 처음 할 때 와 이게 되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한 40건에서 100건 정도 명도를 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더라. 대표님이 첫 낙찰을 받았던 물건은 어떤 건가요? 첫 낙찰이 대구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였거든요. 처음 낙찰 받고 문을 열었을 때 와 이거 팔 수 있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는데 그때도 도배장판 한 200만 원 정도에 하고 그리고 바로 매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딱 팔면서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때 처음 수익 났던 게 순수익으로 1000만 원 정도 딱 손에 쥐었거든요. 진짜 돈이 되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거의 경매 공부만 7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계좌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딱 찍혔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었어요? 뭐 실감이 안 났죠.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고 여기에 내가 인생을 한번 걸고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 올해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0이에요. 30. 어린 나이에 대표라는 자리가 조금 무겁지는 않으세요? 항상 대표라는 자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성과가 잘 나오면 또 좋았다가 또 어떤 날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어깨가 무겁고 또 직원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무게감을 갖고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죠. 아까 이 일을 하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백화점에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MD를 했었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이랑 되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돌고 돌아서 온 건데 처음에는 주식도 해보고 ETF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사람마다 이 투자의 성향이 다 있더라고요. 부동산은 시세가 그래도 월 단위, 몇 개월 단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폭이 좀 길어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부동산을 골랐고 이제 실패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경매라는 걸로 방향을 잡은 거죠. 작년 수익이 혹시 공개되시나요? 개인이랑 법인을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 합하면은 좀 모르겠는데 그냥 메인 법인으로 하면은 작년에 한 45억? 46억 정도 매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은 편차가 좀 심해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는 장기 투자를 좀 많이 하거든요. 2년, 뭐 3년, 5년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굴리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하면은 한 45억에서 46억 정도 한 것 같고. 그러면 대표님이 백화점에서 일했을 때는 월급이 얼마였어요? 그때 한 3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300이면은 그때 당시도 사실 적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죠. 지금에 비하면은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맞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엄청난 배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아직 저도 막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돈이라는 게 한 번에 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은 돈을 그릇 담으시 돼야 그릇만큼 돈이 당긴다. 천천히 돈을 저는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이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같이 천천히 커지는 건데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쌓아 올라온 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5년 안에 정말 많은 인고의 시간과 정말 많은 이제 노력들이 숨겨져 있다. 지금 현장 도착하신 거예요? 법원 근처에 은행에서 수표 뽑아야 돼가지고 지금 은행 가고 있습니다. 수표는 왜 뽑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입찰할 때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수표로 내야 돼요.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법원에서 가져가고 낙찰을 못 받으면 법원에서 다시 그날 돌려줘요.
오늘 물건은 얼마짜리 물건이에요? 오늘은 제가 입찰하는 금액이 2억 8천 정도 되는 물건이고, 보통 투자금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들은 1억 초반이나 1억 아래의 물건들을 또 하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은행에서 많은 돈을 출금을 할 때 마음대로 안 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현금 다발로 인출하거나 그럴 때에는 그렇고, 지금처럼 이제 목적이 명확하거나 할 때에는 괜찮더라고요. 은행 갈 때 또 꿀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 초랑 월 말은 피해야 돼. 그럼 그때는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통장 정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1시간 정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입찰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루 전날 뽑거나, 그 어플이 있어요. 은행 어플 이런 거 있거든요. 번호표 발행.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미리 하면은 훨씬 시간 절약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법원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법원 가야죠. 입찰하러. 역시 지금 이 앞에 있는 많은 차들이 다 지금 법원 가는 차들이에요? 법원도 가고, 잠깐만, 자리가 있나? 그러니까 꼭 법원에 온 사람들이 다 경매하러 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경매하러 많이 오거든요. 주차 자리 찾다가 경매에 놓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죠? 주차 때문에 1분만 늦어도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은 최소 몇 시간 전에 오세요? 저 지금 9시 50분에 도착했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변수가 항상 있어서. 그 서류는 뭐예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입찰할 때 쓰는 서류거든요. 총 3가지가 있어요. 아, 이거를 다 하나씩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계약금 넣는 거, 얘는 내가 입찰 금액을 얼마를 쓸 건지를 쓰는 애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2장을 쓰면은 요 봉투에 담아서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 넣고 내면 돼요. 도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없나요? 도장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도장 찍는 위치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물건마다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건 번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내 주소지, 서울시, 내가 직접 입찰을 하냐 아니면 대리로 입찰을 하냐에 따라서 정보를 쓸 건지를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찰 가격을 여기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입찰 가격을 쓸 때 이 단위를 요 단위에 꼭 맞춰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1억짜리 물건 입찰하는데 10억짜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맞춰서 써야 됩니다. 요 억 단위에 맞춰서 써야 되고, 그리고 보증 금액은 물건이 감정가라는 게 있고, 그 감정가는 그냥 법원에서 잡는 이 물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가격을 이렇게 잡고 한번 유찰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질 때 보통 20에서 30%씩 가격이 떨어집니다.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다른데, 그래서 그 떨어지는 가격을 우리가 최저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 최저가 이상 써야 돼요. 입찰 가격을. 그래서 그 최저가의 항상 10%가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액이, 오늘 제가 입찰하는 물건의 최저가가 2억이에요. 근데 보증금을 제가 5천만 원 정도 뽑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너 이거 좀 주의해 하라고 하는 그 주의를 줄 때 보증 금액을 좀 높여요. 원래는 10%인데 20%로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찰하는 물건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물건이라 20%예요. 그래서 5천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5,306만 원이에요. 이제 요 대리인 요 란에 도장을 2번 찍어야 되거든요. 이 서류에서는. 그래서 한 번은 내 이름 옆에 있는 이 인 도장을 쾅 찍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요 아래 보증금 반환의 도장을 또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얘는 끝이에요, 이제. 그 다음 제가 쓰는 게 요거거든요. 돈 내는 봉투. 그럼 누구 건지 알아야 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름을 써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 여기다가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넘기면 얘는 돈 들어가는 거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도장을 여러 번 찍게끔 해놨어요. 인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다 도장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봉을 하면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봉투에도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름을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해도 인에다가 도장 찍고, 이 뒤에 넘겨서 사람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뒤에도 사건 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게 많네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쓰면 돼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근데
한 번만 해보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차피 법원에 그 붙어 있어요. 이 상태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을 할 때 이제 앞에 스테이플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으라는데 똑같이 찍으면 돼요. 찍고 내 신분증이랑 제출하면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은 돌려줘요. 그리고 법원에서 요 봉투는 제출을 하라고 하고 대신에 냈다는 요 표시를 저희한테 줘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 잃어버리면 보증금 찾기 힘들거든요. 낙찰을 받든 폐차를 하든 이거랑 신분증이랑 주면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요. 이 과정에서 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가 뭐예요? 입찰 금액 잘못 적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 수표 잘못 뽑는 거.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100원을 안 써가지고 낙찰 못 받았어요. 낙찰이 됐는데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겪지 않으려면 100원 단위까지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쓰거든요. 사람들이 급하게 쓰면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일 입찰표를 저는 꼭 집에서 하루 전에 쓰고 경건한 마음으로 빈 다음에 네, 도장까지 찍고 잡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법원에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시간이랑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시 10분에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마감을 합니다. 1초라도 늦으면 안 돼요. 예전에 30초 늦어서 네. 입찰 못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물건별로 누가 제일 높게 썼는지를 불러줘요. 그럼 그때 이제 낙찰자가 호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앞에 담당자분이 뭐 도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이러면 주면 돼요. 그럼 거기서 뚝딱뚝딱 해갖고 저한테 영수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되고, 내가 못 받았으면 수표를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죠. 요걸 그대로 줘요. 요걸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다시 통장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저는 서류를 내고 오겠습니다. 네, 낙찰 파이팅! 다녀오십시오. 대표님 낙찰 됐나요? 아, 오늘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도 낙찰을 받아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이게 공식이 정해져 있어서 낙찰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물건지 가서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거라서 인테리어 어떻게 할지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한번 가보고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시죠. 이분이 소유자분이라 기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아까 그 제 옆에 막 팀장님들이 붙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게 이제 대출 팀장님이라고 대출 풀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순간에 그분들 통해서 이제 대출을 풀어야 돼요. 아무도 인맥이 없을 때에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인맥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인맥이 쌓이면 이제 그분들 통해서 또 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원래 하시던 분들이 있어갖고 한 3분 정도 계시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리 확인하고 얼마 정도 대출 나올지를 알고 이제 입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명도라는 걸 하러 가는데 안에 있는 분을 일자를 협의해서 내보내는 과정이 나오죠. 이 사람의 상태와 성향과 상황을 좀 들어보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거죠.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파악하러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가서 그냥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낙찰 받고 명도하고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실 거면은 인테리어를 하고, 안 할 거면은 바로 매도, 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사람이 엄청 많던데요. 이 사람도 많고 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생각보다 물건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느끼셨어요? 물건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거? 그러게 어떤 거는 뭐 10명 이상 경매를 하시고, 그죠. 또 어떤 거는 그냥 단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찰한 물건이 4명 들어왔는데 예측은 했었어요. 오. 그리고 대략 얼마에 낙찰될 건지도 예측을 했었어요. 그게 데이터를 통해서 경매를 접근하면은 원샷 원킬로. 근데 이제는 하면 할수록 이게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왜냐면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더 쌓이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가 보이는 거죠. 그럼 명도를 하실 때 그런 분들을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적도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많이 아팠죠. 처음에는 저 아버지 뻘 되는 분이랑 명도를 했었는데 네. 갈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뭐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몰라서 그걸 못하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연결시켜 드리면 되죠.
그럼 그분들도 좋은 거고 저도 좋은 거고, 그리고 명도를 할 때 저는 이상 없이 빨리 나가주시면은 뒤에서 그냥 돈을 조금 더 챙겨 드리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경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세 대비 좀 싸게 가져오는 건 맞잖아요. 가져왔는데 시세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런 이제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막 50% 이렇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저번 하락장에서도 20% 정도 빠졌단 말이죠. 근데 경매로 그만큼 싸게 사면은 우리는 안전마진을 갖는 거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 안에 털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막 뭐 1년짜리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팔면 10일, 천천히 팔면 3개월, 이걸 목표로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락장 상승장과는 조금 외의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잠깐 말씀드리면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공급량이 엄청 적어요. 지금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격을 빠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매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기나 지금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시기 같은 게 좀 있나요? 있죠. 명확하죠. 그건 데이터로 알 수 있는데, 지금처럼 공급량이 매우 적거나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시기에는 경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22년도 초 아니면 21년도 말 이때처럼 사람들이 다 부동산 얘기하는 그때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꺼릴 때 사야 되고,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를 좋아해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제가 하는 건 트레이딩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장기를 보고 시간에 제 자산을 올려놓는 방식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가치 투자죠, 말 그대로. 그래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방식은 트레이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운양동에 있는 아파트, 연식이 한 15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고요. 주변에 학교 있고 인프라 괜찮고, 대단지 인프라에. 연락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짠, 포스트잇. 일단 만나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한번 가보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파트랑 빌라는 요즘 택배가 많이 오잖아요. 비밀번호를 써놔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교체했어요. 이런 건 좋죠. 네, 이렇게 못 만나면 주변에서 이제 연락처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포스트잇을 저기 남기고 오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저렇게 놔뒀는데 무시하고 연락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그럼 연락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향, 뷰 이런 거 뒤쪽에 어떤지 좀 보고 가려고. 온 김에 제가 아파트 임장할 때 뭐 봐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지도로 향과 뷰 보고 시세만 잘 파악하면 되거든요. 호수가 요걸 거예요. 근데 실외기 이런 게 없는 거 봐서는 안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파트 오면은 저는 볼 때 지금 이 샤시 있잖아요. 샤시라고 해서 창틀이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다 흰색인데 오래된 아파트 가면은 알루미늄 샤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 근데 이거 엄청 좋다, 단지가. 이제 부동산을 가볼 거거든요. 제가 좀 집을 고친 집이 있는데 114동 거가 3억 5천에 나갔어. 그때 사진도 있어요? 114동 거. 제가 그럼 일단 되죠? 명도하면서 네. 하고 한번 연락 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세요. 네, 고생하세요. 네. 일단 까봐야 될 것 같아요. 문 열어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태나 이런 걸 좀 더 보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할 건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는 또 넘어가가지고 다음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저희 또 사무실 옆에 명도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가지고 가서 명도 얘기도 좀 하고, 그 현장은 저희가 4개 낙찰 받아가지고 2개 팔고 2개 남은 거거든요. 2개 팔고 한 4억 정도 벌었으니까 가서 이제 어떻게 벌었는지 얘기 좀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너무 잘하시는 아, 이런 거는 자랑을 해야죠. 책들은 뭐예요? 이거요? 제가 대표는 공부할 게 많다 했잖아요.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맨날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읽고 있어요 이제. 대표님 사무실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는 보통 이제 물건 검색을 하거든요. 이 물건이 돈이 되는지 온라인으로 먼저 파악을 해요. 그 온라인으로 파악할 때 거의 한 8에서 90%가 파악이 다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매를 하러 가기 전 단계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는 거에도 약간 좀 대표님만의 뭐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나요? 크게 두 가지를 보거든요. 낙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가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이렇게 이제 물건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낙찰받은 물건인데 2주 평균 조회수라는 걸 많이 봐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물건을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서 낙찰 확률을 여기서 뽑아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남냐를 봐야 되는데, 이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돼요. 거래 내역들이 쭉 뜨거든요. 근데 보면은 3억 5천, 뭐 2억 9,500, 3억 3,500, 3억 3,900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거래 가격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이 숫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안에 어떠한 스토리가 녹아져 있는지를 파악하면은 가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3억 5천짜리는 인테리어가 완전히 다 된 거, 2억 9,500짜리는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된 거, 3억 3,900짜리는 인테리어가 한 5에서 10년 전에 했던 것들. 이 지역의 중개사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분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필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건 개수가 많으면 됩니다. 이분은 200개나 있어요. 아까 그 갔던 그죠, 부동산 그죠.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뽑은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 한 통으로 끝냈거든요, 임장을. 그래서 빌라도 이러한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도가 잘 나와 있어서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물건의 시세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엑셀 표를 활용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남을지를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과 끝을 항상 정해놓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을 정할 때 상중하로 항상 세 가지의 결론을 통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1,800을 버는구나를 잡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미리 그 대출 팀장님들을 통해서 대출을 다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무작정 들어가면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아파트 빌라를 꾸준히 하면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옆에요. 문정이랍니다. 문정. 가시죠 그냥. 알겠습니다. 체감상 되게 큰 건물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보여주실 게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건물에서 제가 지금은 2개 호수를 가지고 있고 원래는 4개 호수 가지고 있다가 2개 호수를 팔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명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명도 중에 좀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제 월세 받다가 다음 달 정도 나가면은 매각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 호실들이 있고 이 중에 제가 16호, 17호를 원래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한 20일 만에 매각을 했죠. 요걸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벌었고. 여기 건물이 어디예요? 문정 타라타워라고 문정에서 제일 큰 사무실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파신 거예요? 제가 18억에 받아서 24억에 팔았으니까 보시면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사무실입니다. 혹시 인증이 되시나요? 당연히 부동산에 인증이 다 돼요. 등기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보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24년 제 법인이거든요. UPV 4차라고. 그리고 26일에 약 20일 걸려서 여기 회사에서 산 거죠. 초보자들도 이런 물건을 가져갈 수 있나요? 초보자들이 바로 하기에는 힘들고 단계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초급자는 아까 제가 차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레이딩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처음부터 바로 장기 투자를 하긴 힘들고 그리고 이런 큰 물건을 하기 힘드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고 제일 1단계는 아파트, 빌라 이런 걸 통해서 한 건에 2천, 3천, 많이 남으면 4천, 5천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통해서 시드머니, 즉 자본금을 계속 조금씩 쌓아 올려가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상업용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상업용으로 넘어와서도 이거는 제가 18억 정도에 샀으니까 이런 물건 말고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있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쌓아 올라가서 그 단계에 있는 물건들을 하고 하나하나 올라오시면 된다. 이 단계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밟아 올라오시면은 여러분의 자산도 그만큼 하나하나 쌓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해 볼까요?
네, 오늘 일과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생하셨으니까 저 가끔씩 여기 올 때마다 올라오거든요, 옥상을. 그래서 뷰 맛집, 저기 산도 보이고 이렇게 쭉. 대표님의 이 경매 시작부터 낙찰 과정까지 이 과정을 좀 노하우를 풀어줄 수가 있나요? 댓글에 제 무료 특강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자산을 쌓아 올라가는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8월 28일 오후 8시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돈을 이렇게 버시는 이유가 뭔가요? 자유를 위해서요. 저는 제 선택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의 90%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PD님도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내가 10억이 있다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편해진다. 저도 돈을 열심히 지금 벌고 있는 이유가 저의 이 자유, 제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